한국사를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니면 말 그대로 일본이 그려놓은 이렇게 반도사관이라든지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모든 문제가 근원이 어디 나오느냐, 요게 이제 한중일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주변 국가에서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가죠.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한국사 자체가 자기들 말하는 자기들 논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사의 포인트고, 조선 총독부가 이걸 딱 잡았습니다. 보면 뭐냐, 바로 다 주무실 거죠? 네. 가르치나 마음경으로 볼 거예요. 아마 조금 있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진지한 문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 역사에 대해서 이제 왜곡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복원한다면, 일명 이제 뭐 조선 총독부의 반도사관이라든지 이런 뭐 이제 그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한국 사학이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로잡는다면 어느 부분부터 제일 빨리 바로잡고 싶습니까? 한국사를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니면 말 그대로 일본이 그려놓은 이렇게 반도사관이라든지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상고사 어느 부분요? 부여사를 복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여사요. 또 한사군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가라앉힌다. 일본을 가라앉히다, 뭐 가만히 있어도 안 가라앉겠습니까? 돈 드는데 뭐 가라앉히다만.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고사 공부하고 또 한중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역사를 논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지식 자랑하다가 이제 살다 가는 거고, 진짜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이제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관을 정립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려면 진짜 시간을 많이 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말 그대로 많이 조작되었다, 왜곡되었다. 최근에 알고 된 여러분들 뭐 고려 국경이 왜곡되었다, 뭐 쭉 나가지 않았습니까? 보면 가장 근원적인 부여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근원이 어디 나오느냐. 요게 이제 한중일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주변 국가에서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고 가죠.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한국사 자체가 자기들 말하는 자기들 논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제 이제 3만사 논문을 정리했기 때문에 약 50페이지 논문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아마 논문을 보면 읽어 나오겠는데, 가장 핵심은 말 그대로 이제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말 그대로 한사관 문제입니다. 고조선이고 뭐 그 이전에 뭐 한국 배달 뭐 신시 이야기, 그 고구려 백제 모든 이제 뭐 이야기 모든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이 한사군의 문제인데, 한사군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의 문제의 또 핵심은 뭐냐, 낙랑군은 뭐가 걸릴까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역사 유튜버 저보다 잘 나간다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유튜브를 그냥 제목만 보고 싹 넘어가는데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많이 못 한다는 거고, 뭘까요? 낙랑군에 대해서 요걸 쉽게 말하면 쓰다속기치라든지 조선 총독부는 요 핵심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사를 반도사관으로 잡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폐수도 다 연결되어 있고 폐수도 나왔어요. 낙랑군 폐수, 또 호동왕자, 갈석산, 자 수성현. 자, 이런 이제 거의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한사군의 낙랑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의 초기 사서 1차 사료라죠. 1차 사료하고 2차 사료 쭉 나가는데, 낙랑군의 위치를 한반도, 오늘 이야기 이겁니다. 평양, 한반도 평양으로 기술한 역사서는 중국 사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1차 사료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디냐? 대부분이 하복송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뭐 많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옛날에 지금 갈서산 밑에가 아니라 그 밑에 거기는 옛날에 이제 물이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발해 영역이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 그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의 1차 사료는 대부분 낙랑군이라든지 모든 지역이 어디 포인트냐면 지금의 말 그대로 북경 밑에 갈석산 그쪽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료는 시간을 가지고 이동을 해요. 사료 속에 이동하는 걸. 그걸 잡아낸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못 봤어, 지금까지. 누가 한 사람 잡아냈느냐? 낙랑군의 위치가 사료를 통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복길의 교수 한 사람만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그걸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이제 낙랑군을 이야기하면 지금 낙랑군은 지금 요양이다, 요동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요. 그분 말이 맞습니다. 왜냐? 그분은 2차 사료, 1차 사료를 않고 2차 사료, 저 뒤에 나오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사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1차 사료는 뭐냐? 모든 사료는 낙랑군이 있었을 시기에 사료는 낙랑군이 전부 어디 쪽에 하북성이라든지 그 밑에 쪽의 영역으로 다 갈석산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뒤집어지느냐 하면 수백 년 뒤에 흐른 뒤에 역도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뭘 찾느냐? 그때 다시 낙랑군하고 폐수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폐수 낙랑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이제 사료를 뒤진다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않고 어떻게 찾느냐? 이 폐수가 도대체 어딜까를 찾아봤는데 그때 폐수를 들먹이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고구려 사람들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구려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은 요양 쪽이었어요. 요양 쪽에 있는 그 흐르는, 쉽게 말하면 평양에 있는 흐르는 옆에 흐르는 그 강을 폐수라고 고구려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역도원이가 수경줄을 쓰면서 수경에 있던, 원래 수경은 뭐냐면 폐수가 뭐냐면 어디로 동으로 서해에서 해가지고 동으로 빠지는 쪽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감하게 역도원이가 수경주에서 그 주장은, 그 내용은, 기록은 잘못했다고 주장해버리면서 바로 고구려에 있는 평양에 있는 폐수를 역도원의 수경주에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폐수라든지 이것을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요동 쪽으로 이동해요. 대신 뭐냐? 역도원이가 살짝 뺀 것이 뭐냐면 그 낙랑군의 조건에 갈석산을 빼버립니다. 왜냐면 갈석산이 긁고 넘어진다면 갈석산은 어떠서 요동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갈석산은 없고, 자, 요양으로 이제 시키면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한계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한국사의 포인트고 조선 총독부가 이걸 딱 잡았습니다. 보면 뭐냐?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을 가지고 뭐냐? 낙랑군 조건에다가 잡아 넣어버려. 역도원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낙랑군의 조건은 뭘로 바뀌냐면 폐수하고 갈석산 이런 조건이 아니라 폐수하고 뭘로 보면요? 평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평양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평양은 지금 한국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고려시대 때, 물론 이제 고려에 보면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가 나오는 시기는 고려시기죠. 고려시기 때 이제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려 이제 중국이 후기 들어서면서 성리학에 들어오면서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하냐면 기자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기자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때 보면요 기자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자의 묘가 우리 저 평양 근처에 있는갑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고려 때부터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저 평양 근처에 가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바로 평양 기자 묘다 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난 뒤에 뭐냐면 기자 사당까지 세워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이 흘러가다가 고려 넘어가고 조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누구에 있었냐면 바로 윤두수 아시죠? 윤두수가 이제 조선의 시기하면 사절단으로 중국을 가는데, 명나라 가는데 그쪽에 있는 사신들이 전부 다 윤두수를 잡고 뭘 이야기냐면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왜냐면 정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전까지 기자는 뭐냐면 동쪽으로 갔다 뭐 했다 홍범 이런 쪽 이야기 나왔지 기자가 사실 뭘 했는지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신들이 윤두수를 자꾸 만나가지고 기자가 당신들 평양에 있다는데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문제는 뭐냐? 윤두수도 기자를 몰랐어요. 기자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조선으로 귀국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기자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모든 지금까지 기자에 나왔던 사서 언급된 내용이죠. 그걸 싹 다 걷어들이고 또 스토리를 추가를 해가지고 싹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무슨 책을 냈냐면 기자지를 냅니다. 기자지를 이렇게 내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조선에 이제 기자 바람이 부는 첫 시조인데 문제는 이제 기자 바람이 딱 부니까 그걸 이제 태클을 걸면서 더욱 강력하게 풀고 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누구겠습니다. 이율곡이에요. 율곡이 뭘 보느냐면 윤도수의 기자지를 보고 야 이 기자 이 기록이 너무 시원찮다 하면서 윤도수가 뭔까지 거짓말을 했냐면 뻥을 쳤죠. 윤도수가 뭐냐면 저 평양에 가면 뭐가 기자의 흔적이 다 있다 뭐 이런 쪽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제 이율곡에 보니까 기자에 대한 평양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기자 기록이 너무 엉성한 거라.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강력한 스토리를 잡아넣어가지고 뭘 잡아넣냐면 바로 무슨 책을 내냐면 기자실기라는 책을 냅니다. 기자실기를 내면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조선의 기자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됐냐. 옛날에 중국의 말 그대로 뭐죠 화상준비가 주나라. 그러면서 주나라에 그 주나라가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피난원 쫓겨놓은 기자가 뭐냐. 원래는 쫓겨갔다까지만 나와 있는데 뭐 제후를 봉했다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율곡이 등장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기자가 조선을 통치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자가 조선을 통치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기자학이 생겨요. 기자학이. 말 그대로 어때요? 이제 역사에 가려졌던 숨었던 기자가 아니 동쪽으로 뭐 기록해보면 제후를 봉했다는데 신하로 삼지 않았다. 뭐 속기자 생각합니까? 이제까지만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 기자가. 그런데 이제 이율곡이 등장하고 기자 실기가 나오면서 매보면요 이제 강력한 스토리가 들어지면서 야 그 기자가 요리 이렇게 조선으로 넘어와가지고 뭐다 이 우매한 오르기 같은 민족을 잘 교환해가지고 진짜 사람답게 살았다는 내용을 기자 실기에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기자 조선이 그때 탄생합니다. 그 이전의 기록에는 기자 조선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고학적 증거 자료도 없고 일체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오면서 기자 조선이 이제 만들어져요.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양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해요. 평양이. 평양이 핵심인데 문제는 그때부터 논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잘 들으시면 오늘 이거만 들으시면 끝납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양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당군조선의 평양 아까 나오죠. 당군조선. 당군왕금의 수도지가 수도토업지가 뭐로 배웠습니까? 평양이라 나오죠. 평양이라 배웠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이후에 들어서는 기자가 왔다. 기자가 어디에 도읍을 정했다? 똑같은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만이 들어섰는데 기자의 우선 기준을 쫓아내고 또 도읍을 거기 차지하는데 어디에 보면요? 평양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이만의 우거 정권을 밀하고 한무제가 밀하고 낙랑군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평양에. 요리 나가요. 그 평양이 또 어떻게 돼요? 낙랑군이 물러나서 그 다음에 뭐까지 탄생하느냐. 자, 이제 다 걸려듭니다. 뭐가 들어있냐. 고구려의 도읍지가 뭘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고구려의 도읍지가 평양이죠. 그 평양이 들어가요. 또 밖에 또 누가요? 고리로 넘어가. 고리에 넘어가면 평양이 뭐로 그럽니까? 고려 서경이 평양이라. 자, 지금까지 말했던 당군, 기자, 이만, 낙랑군, 고구려, 고려, 평양에 대요.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한다? 북한 평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한 평양으로 이동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여러분들 삼국 사기로 보면 도읍지를 한 7번 정도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4번이 평양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봤냐?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뭐냐? 고구려 도읍지는 한 3번 정도 이동했는데 평양이 마지막 도읍지다. 장수왕이 지금 우리나라 평양에 왔다. 요게 우리 학교 교육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서 고구려는 지금의 평양에서 망한 걸로 이렇게 다 지금 알고 있죠. 그런데 요사라든지 중국의 원사라든지 증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장수왕의 도읍지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고 나와. 원사에. 지금의 원나라 때 책입니다. 원나라 때 지금 원사에 지금 평양에 조선에 있는 평양이
옛날 평양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아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 그때 이제 장수왕이 했던 평양이 뭐냐, 요사라든지 원사라든지 전부 다 뭘 하느냐면 바로 요양의 평양에 있었다고 다 기록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이야기 나왔죠. 기자조선, 니만조선 다 만들어지면서 그 평양이 어디로 보면요, 요양에도 평양이 있었는데 그 평양이 싹 지워져 버리고 어디로, 북한 평양으로 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조선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조선 중기 들어서면서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는 사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앞장선 주신 분은 윤도수하고 이 선생이 나서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송시일이 등장하는 노론은 있죠. 가장 조선시대 때 강력한 세력들 노론이 정치학적으로 평양을 딱 운용합니다. 아예 못바꾸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율곡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조선 후기의 지리학의 시조,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의 지리학은 어때요? 이 양반이 조선시대 때 최고다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정약용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약용의 역사관에 누구냐, 바로 한백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백김이 들어서면서 동국 지리집에 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제 논문의 내용이 요번에 여기 나가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알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한백김이 들어서면서 동국 지리집을 서면서 줄을 닦아가지고 뭘 하느냐, 한강을 줄을 딱 쳐가지고 한강 위에 고조선이 있었고 고구리가 있었고, 한강 남쪽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우리 말하는 한민족이 살았던 사만족이 바로 한강 밑에 살았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몰랐죠, 그런 사실을. 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계 조선총독부 서다 속기치를 거치면서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사책인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 왜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반도사관에 갇히고 동북공정을 당했느냐, 우리가 동북공정 이야기하면 중국을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학자들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들은 딴 거 없어요. 한국 사학자들이 주장한 논리 그대로만 가지고 역사를 논했는데 그대로 나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해야지, 야, 중국 사람들이 조작했다.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조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완벽하게. 못 빠져나가게끔. 왜? 평양이 어때요 보면요, 원래 말하는 고구려의 평양이라든지 옛날에 보면 어때, 아까 말했던 역도원이 나왔을 때 있죠. 역도원, 원래 낙랑군의 위치가 이제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나오는 그 평양이죠. 그때 평양은 원래대로 한다면 어디로 돌려줘야 됩니까? 바로 요양 쪽으로 다 평양을 맞춰줬어야 돼요. 그 맞춰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모든 평양을 지금의 평양으로 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누가요? 아까 나오죠. 누구에 보면요, 이율곡 선생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한백김이 등장해죠. 줄을 꺼가지고 고조선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은 한강 위에 살았고 한강 밑에 산 사람들은 뭐다? 사만족이다. 아까 이사장님 강의 들으신 거 있죠 보면요, 전라도 천년사에 무슨 이야기 들었느냐, 대한의 시초, 대한민국의 국호인 대한의 시초가 어딨냐, 전라도 천년사에 그래 써놨습니다. 바로 전라도에서 나갔다고 아주 당당하게 써놨어요. 그걸 이제 그런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전라도민들이 보면 대단히 기분 좋죠. 왜? 야, 대한민국의 실초가 우리 전라도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한이라는 말, 고종 황제가 만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가 다음에 이제 써놨다가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셔가지고 고종실록을 쳐보십시오. 고종실록을 쳐놓으면 그 부분 대한을 치면 뭐가 나냐면, 대한제국 치면 뭐가 나냐면, 고종 황제가 그때 대한이라는 말을 쓸 때 이유를 밝힌 구절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내가 대한이라는 말을 뜻다 쓰느냐 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와요. 고종 황제가 뭐냐냐, 이 대한은 사만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사만은 어때요? 그 사만은 사천리 강력이었다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듣죠? 고종실록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천리가 뭐냐, 여러분들 사만을 지금 제가 육사 유튜브 만드는 거 보면 제가 충격받는 게, 사만을 전부 다 산동성이라 갖다 놨어. 왜냐면 그때 동서남북 개념을 몰라가지고
지금의 말은 우리가 나침반 보고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이라 가지고 대방의 남쪽이라 해놓으니까 전부 다 어디에 보면요. 아, 대방이 북경 쪽이니까 사만은 이쪽에 산동성이다. 역사 유튜버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옛날에 동서남북이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이 없었는데 그게 이게 동서남북입니까? 옛날에 동서남북은 28수예요. 28수 개념. 그런 거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지금 나침반 가지고 동서남북을 계산해가지고 사만이 산동성이라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어떻게 했냐? 그 사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만의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성계가 어디까지? 말갈족까지 복속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받았다고 쉽게 말하면 복속을 받았다는 그 구절이 고종실록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영역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막 그 살던 지역 말갈족 살던 지역이라든지 요 지역까지를 고종 황제가 사만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놔버렸어요. 고종실록에. 그런 사설을 딱 보면 어때요? 사만의 개념이 뭔지를 아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설 뒤지는 분들은 대단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고종이 이렇게 이제 사만을 박아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작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의 대안을 만든 고종 황제는 사만이 한반도하고 요동 유서가 사만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한백김은 어때요? 한백김은 동국 지리지에 사만을 어디로 해놨느냐? 한강 밑에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잘 보시면 고조선 영역이 남북이 색깔이 틀립니다. 지금도 모든 교과서가 고조선 영역도를 보면 뭐냐면 비파형 동금 쪽 그리 나고 한반도 북부에 색깔을 칠해놓고 한반도 밑에는 색깔이 틀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색깔이 진한 지역, 북한 지역이죠. 북한 지역을 고조선 영역이라 써놨습니다. 옆에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뭐냐? 한국사의 국사교과서의 모든 고조선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북한을 고조선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표기해놨습니다. 그럼 한반도 남쪽은 뭘 하느냐? 자기들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말 안 해요. 뭐냐? 그런데 이제 논문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한반도 남쪽은 바로 진국이라고 써놨습니다. 진국. 그 진국이 나중에 만지난번 아니냐 사만이라고 다 씁니다. 우리나라 사학에서는. 그 논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한백김입니다. 한백김. 그럼 이게 이제 지금 논문을 요번에 사만 논문을 쓸 때 가장 제가 충격받은 것이 우리나라 사학계가 지금 당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만은 어때요? 진안은 어느 나라입니까? 진안. 신라라 되었잖아요. 만은 어디입니까? 백제죠. 은하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만 중에 진화는 어디? 신라, 그 다음에 마는? 백제, 은하는? 고구려, 가야. 가야잖아, 지금 논리로서는. 가야. 왜? 여러분들도 사만이 밑에 다 배웠잖아요. 국대 밑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 진화, 은하니 신라, 백제, 가야가 돼. 여러분들도 이제 인정했어.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라가 삼국통일해서 사만일동을 했어. 자, 사만일동을 했으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만일동이라면 뭘 통일한 거죠? 무슨 나라를?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게 사만일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답변은 사만이 어디다 이야기했습니까? 한참 하겠죠. 요게 이제 엑세트입니다. 국민들이 이게 양쪽에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은 원래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한반도 남부의 사만은 고구려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뭘 했느냐? 바로 신라, 백제, 가야가 사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려왔는데 신라가 통일해버렸어. 신라를 통일했는데 신라 통일했으면 뭘 한 거예요? 보면 사만일통은 삼국통일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고구려는 한강 위쪽에 있었어. 자, 이래서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에 통일신라 영역이 어디로 그려져 있다? 고구려를 통일하지 못하고 한강 밑에만 통일한 걸로 통일신라가 그려져 있는 거래요. 논리 나오는 배경 아시겠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못 넘어가요. 자기들이 만든 논리, 한백김이 만든 논리를 추동하다 보니까 고구려를 통일할 수가 없어. 왜?
고조선하고 고구려는 한강 위쪽에 우리하고 다른 나라라.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사람들은, 한민족은 뭐냐면 사만족은 한강 밑에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우리 종족이 아니에요. 고조선도 우리 종족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이제 풀어오는 역사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만 중국 학자들도 요걸 알았던 거예요.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왜? 한국에서 야, 다 만들어놨구나, 이제. 왜?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을 원래 한사군이 420년간 있었기 때문에 중국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반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논리가?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요즘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무슨 써내는 걸 논문을 썼냐면, 아, 신라의 삼국 통일은 고구려를 통일한 것이 아니라 백제와 신라를 통일한 것이 통일이다. 그리고 사만은 언제? 사만이라는 의식은 신라가 삼국 쉽게 말하면 다 통일하고 난 뒤에 저 후대에 생긴 의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때요? 정작 통일신라의 영역은 어디라고 밝혀졌습니까? 통일신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삼국사기에도 통일신라 영역에 대해서 지명이 딱 하나 나와요. 통일신라의 제일 꼭 지점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지점을 찍어놨어요. 어느 지점이라고. 그걸 이병도시가 어떻게 했냐? 그 위에 있는 지점 어디로요? 북한 쪽으로 끌고 내려왔어. 지금의 말하는 저 밑에 한강 위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저걸 지금 자기가 피싱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천인가 그럽니다. 정천. 그 정천이 여러분들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길림의 정천이 있습니다. 선구자 노래 부르던 지역. 그러면 그게 우리 주장이냐? 아니고 어때요? 만주 원료구에 거기가 통일신라 영역이라고 나와! 써놨어! 원래 통일신라는 어디까지요? 고구려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북경 쪽까지 쭉 그 정도까지 어떻게 세를 넓혔는데 대진국이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신라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대진국하고 신라는 날마다 그때 절친지 원수의 날마다 지금 왜? 신라 영역을 뺏은 나라가 대진국이잖아요.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면 대진국 발해하고 신라하고 국경선을 맞댄 지역이 어디냐? 길림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림성 가라놓으면 기림이 나오죠. 선생님 기림이 저기로 기림이라고. 그게 그걸 이야기해주는 게 그게 왜 기림이 있고 다 나오느냐. 이게 우리 주장이 아니라 만주 올려고 하던 청나라 사람들이 다 밝혀놨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천이 이병도시가 어디로요? 저 한강 쪽까지 밑으로까지 끌어내려와. 거기가 정천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말하는 어떻습니까? 사만이 한반도 밑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일할 수 있는 논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영역을 어떻습니까? 어디로 보면요? 한강 밑에라고 딱 그림을 너무 밑으로 내려오니까 쓰다 속기치는 핵심을 알고 그 조선 역사지리에 보면 통일신라 영역을 더 작게 지금의 우리 국사책보다 더 좁은 의미를 저 밑에까지 내려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 책에 우리나라 교과서 실리면 요거도 먹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쪽파 올렸어. 한강 저 위쪽까지. 그게 통일신라 영역이라고. 근데 원래 통일신라는 어디에 보면요? 길림까지입니다. 길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길림 가보시면 우리 주장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에 다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가서 그냥 확인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오늘 가면서 오늘 핵심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을 못 박는 바람에 사만설의 한백기엄 이율곡 선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그 논리는 무엇을 받쳐주기 위해서 평양의 낙랑군을 받쳐주기 위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한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평양에서 낙랑군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차작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한국사는 말 그대로 요동요소까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남북이 쪼개지질 않아요. 조선총독부가 보면 조선총독부 자료를 보면 아주 너무너무 일본 사람들 이게 분석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 임나일본부 심상수와 국사를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북쪽에 있는 고리가 침략민족이 쳐내려왔는데 신라가 뭡니까? 신라, 가야, 백제가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뭐냐? 일본에서 먼저 보면요. 임나일본부를 설치해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보호해줬다. 요 내용입니다. 조선총독부 내용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한백기의 사만설입니다. 한백기엄. 말 그대로인데요. 고구려는 너희들
한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략민족이지 절대로 너희들 한민족은 원래 한강 밑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반도사관 오늘 제 논문 진짜 몇 년 고민하고 그냥 다 까발리는데, 자, 우리 민족의 역사관이, 한국의 역사관이 반도사관을 탈출할 수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자 정리합니다. 이 논문 미리 발표하는데, 자, 우리 한민족의 영역은 어디다 여러분들? 어디로 만들어놨다? 한강 이남이죠. 그죠? 한강 이남인데, 자, 통일신라가 영역을 차지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길림 가야 되는데, 원래 한민족은 이게 안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보면요, 고구려를 통일 안 했잖아. 한백기의 논리 속에서. 그래서 통일신라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한강 쪽 근처까지밖에 못 가. 이제 아시겠죠? 왜? 고구려 땅을 침범하면 안 돼. 왜? 신라가 고구려를 통일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일신라 영역이 어때요? 한반도 거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신라고 후에는 발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발해는 한반도 안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왜? 통일신라 영역인데 왜 발해가 왜 미쳤다고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 어? 자, 통일신라가 그 정도 갔어. 이제 3분의 1을 차지했어. 통일신라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한 나라가 어딥니까?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잖아요, 고려. 자, 고려가 통일해서, 자, 고려가 신라 땅을 먹었어. 그러면 고려 영역은 어디까지 돼야 된다, 정확하게? 자, 이제 아시겠죠? 통일신라가 차지한 영역만 차지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랬다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갈수록. 그래서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선총독부 학자들이 살짝 깨어난 게 뭐냐면, 서희의 강동육주를 꺼내가지고 어디로 붙입니까? 압록강 밑에다 붙였어. 그래서 이게 왕건이 있을 때 고려 통일 어디까지 보면요, 후삼국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영역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죠? 논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동육주가 나오면서 어디로까지? 압록강 밑에까지 가요. 압록강 밑에까지.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돼요. 나중에 누구를 끌느냐? 공민왕을 끌어들여가지고, 공민왕이 뭡니까? 영토를 수복했다는 거 보셨죠? 그죠? 아, 고려 때 언제 그 공민왕이 차지했던 그 땅, 수복했다는 땅, 언제 고려가 뺏긴 적이 있는데? 뺏긴 적 없잖아요. 뺏긴 적 없는데 수복했다고 우리는 배웠어. 왜? 고려는 밑에 있었는데 언제 뺏겼어? 다른 민족한테. 안 뺏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멘붕에 빠진. 그죠? 여러분들, 고려는 통일신라 영역을 먹었고 서해 강동육주 하면서 압록강까지까지 기후를 진출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위에 돼요. 그 위에 땅은 원래 고려 땅이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는 국사책에 어때요? 공민왕이 등장하면서 쌍성총론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의 정력을 회복했다고 배웠어. 왜 회복에 뺏긴 적이 없는데 고려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도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재미난 거. 자, 고려가 이제 끝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들었습니까? 조선이 들었어. 조선이. 자, 조선의 초기 국경은 어디다? 어디입니까? 많이 해봤자 거짓말은 인정해주고 공민왕이 차지했던 지역까지. 그죠?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차지했습니까? 안 차지했습니까? 차지 못했죠? 그죠? 그게 이성계 때 조선 초기의 영토입니다. 근데 그린 지도 없어. 왜? 그랬다면 맞아 죽어. 근데 국민들이 어때요? 역사의 교육이 무서운 게 앞에 맞은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뭐냐? 이성계 때, 태종, 세종 때까지 어떻습니까? 조선의 영토는 뭡니까? 고려 영토를 벗어난 적이 없어. 공민왕 영토를. 그죠? 논리가. 뭔가는 조선을, 이게 쉽게 말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들? 세종의 사군육진을 그쪽으로 잡아다 붙여. 사군육진을 차지하면서 돼요. 비로소 조선의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 전체를 차지한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에 보시면 조선의 초기 영토가 그려져 나오는데 이성계 때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느냐? 개원이라든지 철령이하고
공원진 지역으로 아예 고려 말 영토하고 조선 초기 영토가 그대로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조선의 영토가 국경선이 있는 게 그대로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역사 기록은 글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어디에 보면요, 한백김의 사만론, 그 사만론을 바쳐준 사람이 누구냐? 정약용 선생의 아방강력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수많은 역사서가 등장하면서 전부 다 어때요? 한백김의 사만서를 전부 다 갖다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돼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역사서에 기록된 고려의 국경선이라든지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을 다 넘었다고 조선 왕조실록까지 기록해놨는데, 정작 조선의 학자들이 벌인 짓은 어떻습니까? 역사책을 쓰면서 한강 밑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야 결국 뭐냐, 세종대왕이 등장하면서 사군 육지를 어떻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위쪽에, 거기다 저쪽에 두만강 쪽에 설치하면서 땅을, 여진족을 몰아내고 땅을 어떻습니까? 영토를 개척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한반도 조선 영토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뭐냐면 요번에 제 논문의 핵심인 반도사관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만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개념하고 국민들의 정서의 사만은 틀립니다. 그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만이죠. 근데 역사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사만은 고구려가 배제된 사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영토도 어때요? 통일신라의 영토도 한강 위쪽까지만 챙기고 고구려 영토를 못 먹은 걸로 다 그려집니다. 그걸 최초로 그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다소파치입니다. 서다소파치. 바로 이병도의 스승이죠. 그 지도가 탄생하면서 한국사의 모든 영역, 조선 영역까지도 어떻습니까? 반도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사 복원을 위해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평양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 평양. 근데 장수왕의 평양은, 장수왕은 여러분들 고구려가 마지막 망했던 평양은 우리나라 평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 평양은 옛날 고려의 동민왕 시기에 이제 평양이, 그때 지금의 평양이 주목되고, 그 이전의 평양은 역사 기록에 전부 다 요동 쪽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조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책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쓴 책을 보면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시구름인데 뭐냐, 그런 말을 하는데 뭘 했느냐, 시발 하면서 써놨습니다. 시발 하면서. 누구겠습니까? 연안 박지원의 열알. 연안 박지원이 열안까지 가면서 압록강을 넘으면서부터 기록을 싹 남기는데, 압록강 건너자마자 가자마자 돼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평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고구려의 멸망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 민감하기 때문에 박지원 선생이 압록강 건너자마자 그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그 낙랑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박지원 선생이 생각했던 낙랑군은 누구의 낙랑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거. 역도원이 말하는 낙랑입니다. 1차 사료가 아니라대요.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역도원이 쓴 수경주를 기준한 한 낙랑군이 지금은 요동입니다. 요양쪽. 자, 그걸 이제 박지원 선생은 딱 생각하고 어때요? 그 딱 건너자마자 도박록입니까? 압록강 건너면서 하는데, 요걸 알았을 뿐이지 뭐냐, 돌렸을 뿐이지 뭐냐, 와보면 뭐냐, 낙랑의 지속은 여기다. 요양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박지원 선생이. 그러면서 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요건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돌려 써놨습니다. 그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냐, 누구겠습니까? 한백개미야, 어떤 평양에 기자의 뭐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걸 사실 돌려놨습니다. 이런 박지원이. 그러면서 뭐냐, 조선의 학자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 요동 영역을 싹 다 뺏겨버렸다고. 그게 박지원의 열알기에 일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안시성도 가보는데 뭐냐, 안시성도 지금 요양 쪽에 좀 그쪽에 있다고 가봤는데 직접 현장 답사를 해요. 가보니까 뭐예요? 가본게는 그냥 절벽이 절벽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박지원이 뭐라 했냐면, 연암 박지원이, 야, 야, 와본게는, 야, 요쪽에, 안시성이라는데 와봤는데, 야, 이거는 새도 못 올라간다, 여기는 새도. 나는 새도 못 올라간다, 이것을 났습니다. 빼고, 왜? 자기 현장 가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장 오셨잖아요. 현장을 답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자기야 직접 안시성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뭐냐, 야, 이거는 산이 깎아질러가지고 새도 못 올라간다. 여기서 무슨 전쟁을 하자고, 그럼 뭐냐, 군사들이 당나라에서 수만이 왔다는, 수십만이 왔다는데, 야, 앉을 자리도 없다, 앉을 자리도. 그게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일화일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죠? 예. 딴 거는 안 보더라도 박지원 선생의 도각록을, 일권을 도각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조선에 누구냐면 박지원 선생, 그리고 남구만 선생, 그리고 어저 보면 저 수산집 썼던 누구죠 보면요, 수산집하고 몇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결국 노론하고 이제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노론이 이겨요. 송시현계열이. 그래서 송시현계열이 주장했던 모든 역사관이 여러분들 어디로 개성되냐면 바로 이제 조선 총독부로 개성되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항상 이제 저희들하고 싸울 때 낙랑군 한사군 이야기를 할 때 송호정 교수도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학기의 젊은 애들이 자기들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걸 알거든요. 우리 쪽 논문도 보고 아 이쪽 주장도 맞네.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자꾸 이제 요 기웃거립니다. 기웃거리니까 또 이제 저 기존의 역사학기 중에 보면 이제 좀 보면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라고. 이 양반은 갈피를 못 잡아 우리나라 사학기에서 뭘 할 수도 없어. 왜? 이제 노땅이 돼가지고 쫓아내지도 못해.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뭐냐면 야 이만조선은 평양이 아니다, 지금 평양이 아니다, 이렇게 논문을 써버렸어요. 바깥 뒤집히죠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문이 나오니까 송호정 씨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지금 이제 고조선 영역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 교수라든지 젊은 이우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나가지고 고조선 영토를 계속 얻었으면 좀 요소 쪽으로 살살 갔거든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호정이 논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써놨느냐, 야 낙랑군의 문제는 이미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다 잡아놨다, 왜 재론하느냐. 논문 내용이 그래. 송호정 교수 논문이 누가 잡아놨습니까? 한백경 정약용이가 다 잡아놨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요게 우리나라 학자들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또 전쟁하면 저쪽에서 하는 말 그래요. 항상 내세우는 인물이 참,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진짜 저도 존경하고 여러분들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정약용은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거는 다 존경해도 되는데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방강력고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아방강력교를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노할 겁니다. 어떤 분은 책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야, 정약용 선생이 진짜 이렇게 천재라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렇게 뛰어난 뭐 유학자로 인정받는데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렸구나, 우리나라 역사를. 왜? 한사군의 위치도 몰랐어요. 낙랑군의 위치도 어딘가인지 몰랐는데 한백팀이 다음에 정약용 들어서면서 위치를, 지명을 비정을 해버려.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럼 길 아무것도 없거든. 이러면서 말 그대로 완전히 평양에 어떻습니까? 낙랑군은 못을 박아봅니다. 그걸 이제 쓰다속기치가 딱 보고 어때요? 야, 조선의 역사관을, 이게 반도사관을 잡을 때 최고의 핵심이 요거다. 요걸 잡고 이제 그대로 만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우리가 말하는 반도사관의 우리나라 강력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 강력사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요소가 우리나라 보토라고 주장하죠. 보토라고.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왜? 그까지만 주장해도 돼요. 대신 뭐냐, 진짜 역사를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그런 힘이 있으면 거기다 뭘 보태줘야 된다? 평양을 잡아줘야 됩니다. 평양을 지금의 평양에서 빼내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북경이 평양이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하고 일본 학자들랑 안친하고 톡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바로 한반성에 끝나버립니다. 왜?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 자체가. 왜? 고려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안 갑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이제 뭐 갖다 붙이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평양의 위치를 바로 잡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그것도 평양이 4번이 나오는데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금 중국 쪽에 이제 학자들의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몇몇 분들이 나서가지고 다른 움직임이 나와요. 평양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구려의 모든 평양은 한반도 평양으로 잡아놨는데 중국 학자들부터 나서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추적하니까 이상하다는 거라. 그래서 이런 기류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수님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요. 진짜 여건 되시면요. 평양에 대한 요번에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논문을 비슷하더라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논문이 많이 등재돼가지고 지금의 평양 문제를 긁고 넘어져야만 낙남군을 지금 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빼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말 그대로 반도사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민족. 그리고 이제 고조선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곧 없어집니다. 이유 아시겠죠? 한백김의 논리, 정약용 선생의 논리 속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색채는 옅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금정교과서에서도 고조선은 한 줄 들어갑니다. 당구는 고조선이 건국하였다 한다. 요거 들어가는 교과서가 제일 나쁘고 그것도 안 넣는 교과서가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평양에 낙남군 그려놔놓고 이제 위만조선이 우리나라 고조선의 시작점이라고 대부분 국정교과서, 이런 국정이 아니라 금정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도사관의 핵심하고, 그죠? 이 논리 속, 그리고 이제 진짜 고구려를 우리 역사 속에 4만1통, 삼국통일의 영역으로 고구려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평양의 낙남군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고구려는 영원히 우리와 이민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남북 통일의 역사관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 지금의 논리 속에는 돼요. 가면 갈수록 남북 통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역사관을 가지고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역사관의 남북 통일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치는 역사관의 남북 통일은 너무 멀리 격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고조선과 고구려가 우리나라 한민족사에서 이제 배제됐어요. 완전히 배제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리가 그대로 자리 잡는다 뭐냐? 남북 통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원래 북한은 북한 종족이었고 우리 한민족은 원래 한민족 밑에 사람들이라고 이 논리 그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금 이제 다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학자들의 선행사 논문을 싹 추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요걸 볼문하고 있더라고요. 고구려를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낼까? 고구려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할까? 이 논리를 지금 논문을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칼럼도 오늘 가셔가지고 칼럼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또 역사 논문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평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넓게 보지 말고 좋게라도 쓰셔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여러 사람들이 거론해가지고 기사화되고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요번에 제가 이제 논문 4만 논문 발표하면 진짜 4만 논문 요번에 추적했는데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만은 사료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료 속에 다 나중에 보니까 조선 중후기에 만들어진 4만이더라고요. 다 만들어진 4만. 그래서 하여튼 너무 심각성이 이게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오늘 제가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우리 역사에 지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미리 제 논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거리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질 때 고려가 아까 얘기한 길림 뺏긴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위화도 회군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위화도 회군을 왜 우리가 뺏기지 않은 걸 왜 우리 회복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이걸 말하면 하나를 알면 이제 두 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생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셔가지고 조선 시기별을 가지고 시기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집어내버려야 돼요. 그걸 왜 우리가 그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밖에 있습니다.
강동 육주가 압록강이라는 거 그죠?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쉽게 말하고 우리 선생님 답변해 줄 수 있는 논리의 답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동 육주가 지금 압록강의 밑에 강동 육주였다. 요것도 근데 그것도 내 답변을 못해. 왜? 쉽게 말하고 왜 넘어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답변할 길이 망망해집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아주 핵심을 또 짚으셨어요. 알고 계신 위화도하고 진짜 위화도 또 위치도 지금의 위화도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서밀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밀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중국 쪽에 있는 위화도 자료를 싹 뽑아내면 뭐냐 섬이 아니라 산이 있고요. 산이 있고 그게 뭐냐 사신들이 묵는 장소가 있습니다. 섬이 아닙니다. 지금 이성기가 우리가 산업 드라마 봤던 그 위화도 해군 나오는 거는 피만 오면 물이 들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위화도에 관련된 모든 사료에는 뭐냐 뒤에 산이 딱 등장해. 산이. 그럼 나중에 조선이 열리고 나서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 산 이름까지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위화도에 가면 그런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화도를 최근에 이제 찾아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저 인하대 이제 허우범 교수가 논문을 써가지고 위화도 위치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반론 논문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 너무 그 양반이 위화도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집 두 채를 날렸다 합니다. 집 두 채를. 계속 현장 가서 보고 그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서 지리 있잖아요. 지리를 가지고 하나를 다 뒤져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집 두 채를 날릴 정도로 드나들면서 그걸 계속 지리를 답세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사료에 나온 위화도 위치를 찾아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아무도 지금 반론이 없습니다. 반론이. 그래서 그 내용 이전에 방금 우리 이제 선생님 말씀 질문했던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 아, 조선의 영토가 그리 됐다면 그걸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학자들한테 이제 질문하면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자기들도 생각 못했던 문제. 그죠? 사군 육친이 나오면서 비로소 압록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자는 분이 없네. 또, 좀 주무시면 그냥 저도 들어가려다만, 전부 다 이제, 눈이 또 떨어져가지고. 자, 나온 김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대동예지도 문제. 대동예지도. 자, 여러분들, 조선의 국경은 뭐다? 대동예지도로 배웠죠? 그걸 다 기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동예지도, 김정호 선생이 살아있을 때, 조선의 국경은 아시다시피 때요. 고종 황제가 살았을 때까지도 조선의 국경에 대한 기록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예, 다 나옵니다. 다 기록 나옵니다. 간도 문제 아시죠? 간도. 간도 문제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 간도, 동간도, 서간도 나오는 거 있죠?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간도, 서간도라 가지고 간도 하는 분들 또 유튜브 만들 때만 싹 다 붙여놨는데 동간도, 서간도는 누가 이등방문이가 만든 논리입니다. 이등방문 때 가나진 논리고요. 원래 간도는 그 이전의 기록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 기록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원래 간도가 어딘지를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김정호 선생이 김정호는 대동예지도는 압록강 두만강이라는데 문제는 뭐냐? 김정호 선생이 살아있을 때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간도에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간도에 틀림없이 그때 간부들이 파견되고 살고 있었는데 왜 김정호 선생은 대동예지도를 그릴 때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그렸을까? 자, 여기서 이제 의문집을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김정호 선생의 대동예지도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하도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니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까지 김정호 선생이 대동예지도를 그렸을 순간까지도 그리고 끝나고 돌아갔는데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김정호가 대동예지도를 그렸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 주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갑자기 김정호가 주목받느냐? 언제요?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람들 역사책을 쉽게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 배우는 공부책 있잖아요. 책을 낼 때 누구를 등장시키냐? 김정호가 그때 등장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백두산은 몇 번 올랐다?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냐? 대동예지도 영화 나온 것처럼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보면 대원군이 열받아가지고 뭐다? 대동예지도를 불태우고 김정호의 딸을 죽였다. 그죠? 역사 기록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없고요. 자,
김정호 선생이 백두산을 몇 번 올라갔다. 그거는 누가 최초로 이야기했느냐? 최남선이 이야기한 겁니다. 최남선이 주장한 건데 첫 번째 주장하고 두 번째 주장하고 다 틀립니다. 첫 번째는 몇 번 올라갔는데 얘가 보다 탁 줄어버려요. 최남선이 또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대동여지도 관련된 기록은 최남선에 의해서 역사에 등장하고요.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람들 가르치는 교육했을 때 뭐냐, 이렇게 난민 천민이 어려운 쉽게 말하는 비겁사회 조선시대를 뚫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김정호를 교육시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간 게 뭐냐, 대동여지도 지도,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죠? 그 지도를 딱 교과서에 잡아냅니다. 그러면 딱 그 지도 보자마자 조선의 국경은 어디다? 압록강 토막. 그것 때문에 조선사 예. 편수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배울 때인데, 자, 대원군이 뭡니까? 불태워 없앴다고 이야기 들었죠? 국립중앙박물관 기록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잘 아셔야 될 게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그대로 승계한 박물관입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어때요?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딱 만들어 놨다가 낙랑군을 딱 박아갖고 만들었잖아요. 자기들 쫓겨나면서 그 박물관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바로 우리 한국의 중앙박물관입니다.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기록을 찾아보면 기가 차게 나옵니다. 뭐냐? 그때 조선 총독부가 대동여지도를 사들이고 있어. 복판군을. 그리고 내던에 샀다는 기록까지 다 나와. 그 복판군 사진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대원군이 불태웠다는 기록도 싹다간 거짓말이고, 조선 총독부가 그 시기 그 한쪽에서는 대원군을 빌미로 딸도 죽여버리고 대원군이 그 목판부도 다 불태웠다 했는데, 뒤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돼요. 김정은의 목판부를 계속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돈 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의심해야 되느냐? 과연 김정은은 지금의 대동여지도를 그렸느냐가 1차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틀림없이 그렸다. 왜? 기록에는 대동여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렸는데 왜 김정은가 살았던 시기에 조선의 국경선하고 다른 국경선이 대동여지도에 그려져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유출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조선 총독부에서 김정은의 목판본을 사들고 있었어. 흩어졌던 목판본을. 뭘 다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목판물을 좀 낙조했다는 얘기예요. 제일 김정호 선생의 인식을 보존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김정호 선생의 목판본을,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사들여가지고 압록강 두방강 부분에 있는 목판본을 다 바꿔버렸다. 바꾸고 압록강 두방강을 완전하게 조선의 국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요게 진짜 김정호 선생을 살릴 수 있고 인정해줄 수 있는 논리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그런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요게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고 넘어질 겁니다. 왜? 조선의 국경사를 연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예요. 왜? 간도가 대동여지를 내세우면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어떤 짓을 해야 돼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어차피 이제 썰 풀어서 이제 끝내주면 다 해야지. 자, 간도가 언제 넘어가느냐? 간도가 돼요. 보면 원래는 조선의 땅입니다. 청나라 때도. 근데 청나라가 뭐냐? 이 간도를 누구한테 넘겨버리냐면, 누구한테요? 일본한테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고 어때요? 청나라고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배경이 뭐냐, 그 사이에는 뭐냐면, 자, 조선을 이제 일본이 잡아먹었잖아요. 이제 간도도 원래는 뭐냐, 쉽게 말하면 자기들 개념에서 일본 땅인데, 자, 일본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옛날에 누구하고 전쟁을 했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대박살을 냈어.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간도 지역을 일본이 가지고 어차피 조선은 자기들 땅이니까 이 간도를 가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러시아가 이를 갈고 있어. 이제 계속 언젠가는 우리가 죽일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어디서 터지느냐? 간도 접경 지역에서 그 문제가 자꾸 이제 살살 또 올라와요. 러시아가 걸고 넘어져. 왜? 일본이 조선을 먹었기 때문에 살살 한방 붙자는 쪽으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간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등방문이 개입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찬스를 써가지고 뭐냐 만든 것이 뭐죠 보면요. 그 간도를 누구한테 줘버린다? 청나라한테 주면서 청나라하고 러시아의 관계로서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간도가 넘어가 버려요. 그때 철도 부설권하고 그걸 예, 갖고 이게 다 깔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철도 부속거리인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부담감. 러시아가 옛날 그 러일 전쟁하면서 이를 갈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간도 문제에서 터지려니까 이등 방문이 현장까지 방문해보고 야, 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야, 이 간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 되겠다. 우리가 참 일본 입장에서 대단히 난처를 해질 때가지고 뭐냐 대타를 내세운 게 뭐냐면 야 청나라 누가 해라 딱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 속에 간도가 이제 넘어가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요거까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대동여지도 개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대동여지도에 국경이 그 압록강, 두만강 밖으로 돼 있는 대동여지도 원물이 혹시 있나요? 지도는 많이 나와요. 지도는 대동여지도 말고 다른 지도는 나와요. 밖으로 나야 돼. 예. 그 특히 이제 청나라입니까? 그 황제가 직접 불렀던 뭐죠? 무슨 지도? 수양 그 파리 프랑스의 그 소유입니다. 네, 그거 봤어요. 예. 거의 한반도 많은 게 위에 붙어있더라고. 당빌 지도죠. 당빌 지도. 당빌이라는 사람이 서양 완전히 어떤 그 지도를 그리는데 중국에서 직접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이가 야 청나라 지도 그리고 그러는데 기가 차. 왜? 동양에서는 지도 그리고 대충 얼쩡방송하잖아요. 근데 서양 그쪽 사람 불러오니까 측정을 하네 나름대로 지도를 가져왔는데 그 뭡니까 청나라 황제입니까? 뿅 마버린 거야. 야 이거 너무 좋은구나 완전히 영역을 확실하게 표시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지도 그리는 게 어때요? 조선의 지도도 이렇게 갖다 그 부분을 그리는데 당비리가 딱 지도를 그리는데 어디예요? 조선의 국경을 어디로 보면요. 말 그대로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그 국경이 그대로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충격이 뭐냐? 오늘 여기까지 다 이제 유튜브 만들까지 다 까버리는데 당빌 지도가 몇 개 지도가 그때 등장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도모 쓰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냥 한 팁으로 드리는데 당빌 지도뿐만 아니라 몇 개의 그때 동시대 지도가 나오는데 평안도 있죠. 평안도가 어디로 그려져 있느냐 압록강 넘어가 평안도로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시대 때 지도고요. 그런데 그럼 이게 진짜 맞느냐?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을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왕조실록의 그 기록을 보면 전주의 시대 지금 이성계의 조상들이 이제 꿀이 나오죠 보면요. 그쪽에 함흥이라든지 이쪽 보면요. 경흥이라든지 그 지명을 추적해봐요. 그 지명이 지금 경흥이라든지 경흥도부라든지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북한 땅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그게 북한 땅이 아니라 조만간 위로 나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사료 원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야 이게 너무 장난쳤다 진짜 이게 조선 청동부학자들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쌍성 청관부도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로 한반도 아닙니다. 쌍성 청관부는 잘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자 이런 것도 여러분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 나누고요. 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대한사랑 유튜브가 또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삼고사 기본적인 틀 아시죠 보면요. 역사 찾는 게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대동여지도 이전에 여암 신경준 선생이 쓴 산경표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그 깊이 있게를 못 봤는데 혹시 그 부분에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대부분 조선 총독부가 사료 그릴 때 거기에 관련된 사료는 대부분 다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동여지도 청구도가 아시죠? 청구도 저 김정우 선생이 난 청구도가 아마 영인본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앞하고 지도가 틀립니다. 앞에 조선의 국경은 저 위까지 나오는데 실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오는 지도에는 압록강, 두만강으로 다 갖춰버려요. 그 청구도가 지금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예 전부 지도가 틀리다는 걸 알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참고로 보시고 하여튼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 되면 말씀 나누시고 자 화장실까지 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